안녕하세요. 박나혜수입니다. 우리 전공 워크숍 수업 시간인데요. 자, 10주차, 그러니까 9주차 때 제가 그 사라지는 일자리, 뭐 인구 AI 시대에 관련된 어떤 직업에 관련된 걸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차시도 좀 그런 종류의 내용인데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우리가 월요일까지 수업을 올리는 건데 어제 이제 화요일 좀 바쁘게 다른 거 올리고 오늘 또 수요일 날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제 뭐 3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졸업을 해서 또 직업이라는 것도 가지게 될 테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어디 가서 잠깐 동안 일을 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학생들은 봤어요.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자기의 평생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보고 적성에 맞고 또 해보니까 뭐 돈도 벌더라. 그러면서 그 직업을 이제 선택해서 아예 그쪽 직장으로 나가게 되거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이민을 가잖아요.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이제 뭐 거의 옛날 말이 됐지만 예전에 이제 뭐 아메리칸 드림이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돈을 벌러 뭐 가던 그런 이민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항에 누군가가 픽업을 나와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또 아는 사람 통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런 제가 이제 한 미국에서 좀 이제 사시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공항에 누가 나를 어떠한 직업을 그러니까 공항에 나를 픽업 나온 사람의 직업이 이민 가는 그 순간 내 직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오면 아무래도 그분한테 조언을 받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세탁소가 되겠고 뭐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오게 되면 택시를 하게 되겠고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지난 주차도 직업 이번 주차도 직업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또 저도 과제를 뭘로 드렸습니까? 여러분한테 미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미래에 관련된 어떤 것들 직업 관련된 것들 자 진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렸었는데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여러분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이거나 해볼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자, 그래서 AI 시대에 이런 직업은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사라지는 일자리, 떠오르는 일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자, 여기 소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들어가서 매일경제,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이런 직업은 안 된다라는 제목을 딱 치면 매일경제 신문이, 그러니까 매일경제 뉴스 기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경제가 이제 뭐 하나은행 그 뭐 토크 내용이랑 같이 해서 이제 한 건데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갈 부분들이 좀 더 있어서 근데 저는 또 이걸 읽으면서도 좀 의문이 생기는 것들이 또 꽤 생기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찾으시면 요렇게 제목을 다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서 직업이 바뀌고 뭐 또 지난 주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은 이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자리를 또 자기의 직업으로 가지게 될 거다라는 전망도 했었고요. 자, 근데 세계 경제 포럼 발표에 의하면은요. 2022년까지요. 약 7,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뭐 지난번에도 그 얘기 있었죠. 2025년까지는요. AI가 전체 업무의 52%를 맡을 전망이래요. 와, 이게 직장인이라면 정말 여기서 제시한 게 이거예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보면 나오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직업 전망에 대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았을 텐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은행 포스트를 하겠다는 건데 자,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직업 전망에 대해 한 번쯤 고민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전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해보면서 또 느낀 게 저는 그래도 이제 사라져가는 세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떠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 직업도 대체를 하기도 하지만 얘네가 이제 창의적인 일까지 손을 댄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게 하나 제시가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픈 AI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기관인데 글 쓰는 AI를 개발한 거예요. 저는 이거 딱 읽으면서 지금 뭐를 했냐면요. 이분들이 AI를 교육하려고 이제 글을 쓸 수 있도록 800만 개의 웹페이지에 담긴 단어 115억 개를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숫자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얘네가 글을 너무 잘 쓴대요. 너무 잘 써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글을 잘 쓰는 나머지 가짜 뉴스나 편향된 글 등으로 악용될까봐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자, 저는 이걸 공개되는 순간 논문도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쵸? 제가 논문을 쓰면서 영어로 특히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분명히 문법이 틀리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제 글을 쓰면서 고민하고 또 이제 숙달이 되면서부터 좀 나아지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잘 써서라기보다는 그냥 영어로 논문 쓰는 게 편해요. 한국말보다. 그만큼 저한테 숙달된 어떤 데이터들이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됐다는 얘기겠죠. 영어 단어들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영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원어민이 막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만 내가 틀렸어?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틀린 게 아니고 그냥 그 원어민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못 느끼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 그래서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임프로브 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걔가 같은 말이 방법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There's no way. 그러면서 그냥 이 책 한번 읽어봐. 조금 도움이나 될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도 우리 한국말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스타일 어떤 그런 것들을 커버 못하는 것처럼 한국말 잘하시는 분인데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늘 해왔는데 얘 AI는 15억 개의 단어가 입력이 되면서 글을 너무 잘 쓴다는 거. 그래서 악용될까봐 오픈을 못한다라는 거. 마음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가 연구라던가 이런 거에 잘 된다면 악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저는 논문도 쓸 필요가 없겠고 더 훨씬 더 잘 쓰는 논문이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화가 AI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 화가 AI 작품 중에서 에드몽드 벨람이라고 하는 것이 초상화가 4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억 1,200만 원에 낙찰이 됐대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이 AI가 그린 초상화가 수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창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창의성이라는 거는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초상화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정말 창의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나? 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TV에서도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 죽은 연예인도 AI 기술로 재현할 수 있어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성과 음성 구현 기술이 고도화되는 추세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살짝 또 아쉬운 게 하나 생각이 나네요. 이게 옛날에 그 고 김광석 씨를 그 목소리를 살리고 그 얼굴을 살린 게 있었어요. 그 기술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죽은 아내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찾아볼 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더 잘 찾을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정도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결국 인간이 계속 이렇게 발달을 시킨단 말이에요. AI를. 그러면 우리도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발달은 끊임없이 노력과 공부? AI 못 따라가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살펴본 거예요. 로봇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이 가장 먼저 사라진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조업, 그건 지난 굿즈차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제조업이라던가 그 공장 같은 것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 지금 4차 혁명인데 앞으로 5차 혁명은 무엇이 또 대두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은 늘 있어 왔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직업이 바뀌어오고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사라지고 자동화되니까
그리고 세무 대리인과 같은 사무직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된대요. 사실 숫자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전 숫자가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제조업 이런 것들 바로 없어 뭐 이렇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또 숫자에 관련된 이런 경우에 그 사무직 일자리 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세무 대리인과 같은 사무직 일자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사람을 대신해서 키오스크로 주문받는 매장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주문받는 매장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코앞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그거 누르면서 좀 잘 안 될 때 뭐 저기 다시 주문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주문도 안 받아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럴 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경비원이나 청원경찰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도 감소. 자, 요게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 있어요. 사라지는 일자리가 이제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서 요거랑 대비되는 게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이제 뭐 경비원을 하겠어, 뭐 청원경찰을 하겠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보다 사실 이 경비원이나 청원경찰들이 은행의 청원경찰들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분들이 있었지만 경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에 퇴직을 하시고 제2의 어떤 그런 잡을 가지고 제2의 이제 어떤 그런 다시 직업을 시작하시는 좀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이라기는 좀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했던 일인데 이제 그분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새로 생기는 일자리랑 요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자,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서 이제 무인 자동차 상용화 이거는 너무도 많이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고 저도 느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차가 10년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오일을 넣어요. 가스를 넣는데 기름을 넣는데 이제 뭐 점점 전기차 나오고 근데 이제 요즘 제가 볼 때 이제 전기차의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에 관심이 많더군요. 자 이렇게 이제 무인 자동차 상용화 그리고 드론 사용 이런 뭐 드론으로 사람을 구출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수색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드론이 하기도 하죠. 이러다 보면 이제 운전이라든가 배송 관련 직업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 높다라는 거죠.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공부를 막 하면서 저는 이제 박사가 너무 좀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석사도 늦게 했고 박사도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석사 마칠 시점에 석사를 시작하고 남들이 박사를 맞춰서 뭔가 자리를 잡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시점에 제가 박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미쳤냐 그랬어요. 진짜 대놓고 그랬어요. 미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정신 나갔어? 왜? 나 이런 말들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제 목표가 있었죠. 왜라니 인생은 80인데 내가 지금 다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써먹을 수 있는데 왜? 오히려 저는 하고 싶었고 또 제 자신이 어차피 골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매사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저는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타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도 통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요 얘기는 제가 또 뒤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랑 또 한번 관련지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공부하다가 안 되면 저는 이제 성격상 집에서 가만히 이제 뭐 이렇게 막 이거는 잘 안 되니까 뭔가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내가 벌어서 쓰면 좀 내가 사고 싶어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 바로 운전이라는 걸 생각했었어요. 여자치고는 운전을 좀 잘했고 주차도 좀 잘하고 그리고 이제 길눈도 좀 밝은 편이라서 뭐 그 미국 같은 데 가서도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갈 때 제가 지도 보면서 찾아가고 막 이런 그런 거를 좀 잘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안 되면 그냥 운전이나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라진대래요. 그쵸?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특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세대는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세대가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뜨는 세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안 되면 이런 거 해야지 안 돼요, 이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제 수업을 통해서 워크숍 수업인데 되도록이면 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관점, 시각 우리가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예전에 무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성적이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요즘 사회적으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인터넷도 이렇고 내용을 찾아보면
이제는 성적이 이런 말 절대 안 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간형이란 말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에서 여러분 과의 또 다른 수업 중에 하나 전공책 읽기 시간에 제가 메타인지를 선택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게 이따가 또 제가 마지막 준비한 거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어 소개된 직업들이 현재 주변에서 그럴 가능성으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저는 공감이 해요. 요즘 이제 가끔 카톡에도 이렇게 뭐 상담을 남기면 옛날에는 상담원 연결이라던가 사람이 했지만 이제는 다 뭡니까? 챗봇이 해줘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운동하러 나가서 저의 운동은 이제 석촌호수 걷기인데 10km씩, 12km씩 걷고 이제 10,000보 이상 걷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를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친구에게 그것도 연세도 많으시더라고요. 조언을 하는 거죠. 야, 요즘 그런 상담을 갖다가 하면 해보면 되잖아. 막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바보야 뭘 기다려. 요즘은 다 카톡에서 챗봇이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일단 매장 가서 주문하는 것 자체도 다 그런 걸로 하고 있고 그쵸? 자,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쿠팡 이츠 이런 걸로 주문하는 것도 다 자, 그런 거 일종의 이제 AI를 통한 거겠죠. 자, 미래의 촉망받는 직업은 이제 그럼 뭘까? 자, 유망 직종이 건강 서비스 관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이 물리치료사 이거 해주는 거 사람이 해줘야 되거든요. 재활상담사 이런 것들은 건강과 관련된 직업군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자, 저는 틀 수 없습니다. 이제 인생의 턴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 상담사, 어떤 심리 상담사, 교육 상담사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가르치는 세대, 이제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티처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라던가 카운슬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이런 직업이 높아질 거고요. 자, 여러분은 전공이 응압 소프트웨어죠. 자, 컴퓨터와 휴대폰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수요 요구가 예상된대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 지금 제가 그림 왜 넣었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자는 거예요. 컴퓨터랑 휴대폰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너무 저만 해도요. 휴대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운전하는 거 빼면 거의 다 휴대폰하고 컴퓨터를 보는 것 같아요. 간혹 책도 컴퓨터랑 휴대폰을 보기도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아날로그 방식을 좀 해서 좀 책도 보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손에서 놓을 수가 없죠. 휴대폰을. 길 찾아가는데 휴대폰이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이 필요하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가들이 유망 직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옆집 사람, 앞집 사람,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다 이걸 해야 되나요? 일단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장 가시적으로 촉망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직업들을 좀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훨씬 더 이런 거에 노출된 세대니까 자, 여러분 뉴스나 기사나 언론 매체에서 막 표방하는 이런 유망 직종 누구나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직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촉망받는 직업에 이것이 말고도 과연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이지 않는 직업, 아직 드러나지 않는 직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고 뽑아내는 그리고 그 직업을 선택해보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보안 분석가, 자, 이게 이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경비원, 청원경찰 사라진다고 했죠. 자, 이제는 다 디지털 보안 시대가 되는 거니까 경비 아저씨가 필요 없는 건 거예요. 사실 일반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들만 해도 옛날에는 각 동마다 경비 아저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IT 업종의 직업군에서도 이제 높은 연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친환경 에너지 기술자, 자, 환경 파괴 없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태양이라든가 풍력 등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점점 높아질 전망이니까 이러한 에너지 기술자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한데 보니까 생각나니까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왜 도시가스 검침해 주러 오거나 뭐 전기 계량기 이렇게 확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일일이 오셔가지고 저는 또 단독이어서 제가 또 그 수도 계량기 위에다가 제 차를 대면 이제 저희 집 앞에 차를 대면 오셔가지고 차 빼달라 그러세요. 저는 처음에 차 빼주세요 하길래 아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내 차를 댔는데 우리 집에 와서 누가 내 차를 빼달래 막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딱 그랬다가 수도 검침해야 됩니다 이러시길래 내가 아 예 하면서 이제 얼른 내려갔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AI가 그 데이터까지도 수집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 직업도 사라지게 되는 건 거죠. 여러분,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AI 시대예요. 생각하는 기술. 제가 그 전국책 읽기 시간에 하는 게 바로 생각하는 기술이거든요.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적도 중요한 게 성적은 자, 우리 졸업할 만큼 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래 노동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노동 환경이라는 걸 언급을 하셨어요. 미국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경제학부 교수 타일러 코엔이라는 분인데 저도 이분 누군지 몰라요. 자, 미래의 노동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 이거 제가 구주차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를 하라고 그 어느 한 분이 얘기하셨던 걸 제가 언급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다 상향 평준화 되면서 비슷비슷해질 거라고요. 이제 AI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래의 노동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찾는데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것처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밑에 요거는 제가 다른 블로그에서나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사실 이 블로그가 약간 그 광고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광고성이 있고 약간 생명보험 같은 거에서 한 건데 제가 그 내용만 좀 갖고 왔어요. 다가올 미래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라고 언급을 했는데 저 이 말을 너무너무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어서 저도 이거다 싶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여러분 사라질 일자리와 새로 생길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직 보이지 않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딱 골라낸 게 새롭게 생겨날 직업을 예상하기 힘들다면 자, 제가 예상을 해보라고 했는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힘들다면 미래 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을 갖는 게 좋겠죠.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책 휴먼 스킬에서는 저 이거 다음 학기에 만약에 여러분 수업을 제가 또 전공책 읽기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걸 한다면 저 휴먼 스킬이라는 책을 한번 선택해서 하려고요. 제가 그 교수님들께 여러분과 박남훈 교수님하고 한승 교수님 박남훈 교수님 한번 통화할 때 제가 2학기 때도 제가 하면 좋죠 막 이랬고 한승 교수님은 제가 얼마 전에 뵀을 때도 이 수업 전 너무 재밌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재밌어요? 전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하고 같이 저한테 여러분을 마주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고 여러분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고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자꾸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전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또 그 토론 댓글 달아주고 더구나 막 길게 달아주는 것도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제가 즐겁다고 다음에 저 이 수업 또 주세요 이랬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휴먼 스킬이라는 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전략적이고 높은 EQ를 탑재한 안전지대의 직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컨시어지, CEO, 사회복지사, M&A 전문가, PR, 마케팅 책임자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눈 돌려보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직업들. 사회복지사를 제가 자격증을 다시 한번 좀 따야 될까요? 자, 이제 영어 사회복지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될까요? 저도?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 제가 사라질 직업과 그 다음에 촉망받는 직업, 이제 새로 생길 직업이면서 그럼 한번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직업을 예상해보자고 했는데 저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반면 뭐 고객 지원이라든가 방사선 전문의, 텔레마케터 아까 나왔죠? 보안요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미래 대응 전략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림 랭과 심리학자 그레고리 랭 박사가 말한 그 휴먼 스킬에서 5가지 스킬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집중과 마음 챙김, 두 번째, 자기인식, 세 번째, 공감, 네 번째, 복잡한 의사소통, 다섯 번째, 적응회복력.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 시점에 박사를 시작해서 7년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5년씩도 걸리기도 하고 2, 3년 걸리는 사람, 2, 3년은 아니고 보통 4, 5년인데 좀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쉬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걸 알아요. 전 집중하고 마음을 챙겼습니다. 또 집중하고 마음 챙기고, 왜? 목적을 향해서. 그 다음에 자기인식. 스스로를 계속 깨우쳤어요. 자, 세 번째는 공감. 자, 이거는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공감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듣는 것이 공감이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하고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공감하는 방법은 똑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그 올드송들을, 저는 그 노래를 불렀던 옛날 가수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현재의 가수들을 생각할 거라고요. 리메이크한 곡들이 있으면. 근데 그게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근데 제가 노래가 딱 나오면 저는 옛날 가수 이름을 대고 여러분들은 현재 가수를 대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서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공감하는 거겠죠. 자, 다섯 번째는 적응 회복력. 적응하고 회복하는 거 빨리빨리. 사회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은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깊게 관여하는 능력인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기사에서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 사라지지 않을 직업,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직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토론방에 여러분 의견 올려주세요. 2번 주차분, 2번 주차 토론자, 토론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디지털 시대를 잘 살아야 되겠죠?